안녕하십니까. 하미남 심윤석 TV의 심윤석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 혼자가 아니고 초대 손님 모시고 맞짱 토론 형식의 어떤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 현윤석 대표님 모셨는데 뭐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매일 심유석 TV를 또 사랑하고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참 이렇게 심유석 TV에 초대돼서 무엇보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예. 뭐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하남을 사랑하는 남자 현정석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인사하면 제가 하남에 온 지가 한 30년 정도 됐어요. 제가 한 33세 오가지고 하남에서 쭉 이제 IT 물류 관련된 네. 사업을 하면서 또 이제 하남의 여러 가지 이런 경제, 정치 이슈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접하면서 때가 되면 나도 언젠가 정치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상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남에서 지금 그 IT 물류 사업을 지금 한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IT 물류 사업 그럼 사업장은 좀 어디신 거예요? 지금 저희 사업장은 지금 이번에 상기 신도시가 이렇게 수용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하사창동에 고골 하사창동이요. 그쪽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해. 저도 위치는 잘 몰랐습니다. 미사 쪽에 계실 줄 알았는데. 어쨌든 예 그렇고요. 각설하고 예. 지난번에 그 지방선거 때 출마를 하셨었잖아요. 네네. 미사직에서 그 도의원으로 출마를 하셨는데 잘 안 되셨죠. 네네. 그 부분은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얘기 잠깐 해주시죠. 그 이야기만 저는 좀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미사에 참 우리 출마하게 된 계기가 사실 그때 이제 우리 작년 6월 1일 지방 선거 때 사실 미사 지역은 우리가 국민의힘으로서는 조금 이렇게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 사실은 크게 누가 도전할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또 지인들 또 분께서 한번 어떻게 도전해보는 게 좀 어떻겠냐 할 때 저는 가감히 제가 하겠습니다 했어요. 왜? 제가 그쪽에 물론 살지도 않고 또 여러 기관 단체나 지역도 우리 주민들하고 전혀 제가 이렇게 평소에 소통을 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사실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맨땅에 헤딩인 거야. 그러면서도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어떤 하남에서 한 30년 동안 사업을 해왔고 경영학을 또 학교에서 전공을 하고 해서 누구보다도 내가 이런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미사에서 제가 정치로서는 초년생이지만 그래도 나 가감히 이 현정석이는 할 수 있다. 제가 이를 판단해서 제가 가감히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주 아깝게 낙선하신 거로 판단이 되는데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 12시 정도까지는 예. 제가 계속 이기고 갔어요. 예. 이기고 갔는데 예. 12시 넘어가지고 사전선거 투표를 딱 확인해 보니까 한 48.5% 정도로 딱이 졌습니다. 48.5%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48.5%로 이렇게 떨어지고 그때는 제가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내가 미사 강변도지에서 도의원 후보로 떨어지면 내가 다음에 총선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각오가 있었어요. 예, 그런 어떤 각오로 제가 이제 그쪽에 이제 언론 그다음에 지인들 해가지고 이제 매주 일요일 날
뭐 공여섯시 새벽에 거기서 이제 미사 그게 이제 공원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호수공원 계속 활동을 하셨군요. 예, 주민들과의 대화를 많이 했죠. 한 1년 그날 1년 반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무런 뭐 계획도 없이 제가 뭐 내년 4월 뭐 미사 강변 도시에서 뭐 총선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제가 도의원 후보를 떨어지고 그 시점부터 내가 왜 이 도의원 후보에 떨어졌을까? 그러나 가감히 이 현정석이는 할 수 있다. 제가 이를 판단해서 제가 가감히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주 아깝게 그 낙선하신 거로 판단이 되는데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 12시 정도까지는 예. 제가 계속 이기고 갔어요. 예. 이기고 갔는데 예. 그 12시 넘어가지고 사전선거 투표를 딱 확인해 보니까 한 48.5% 정도로 딱히 졌습니다. 48.5%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48.5%로 이렇게 떨어지고 그때는 제가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내가 미사 그 강변 도시에서 도의원 후보로 떨어지면 내가 다음에 총선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그 각오가 있었어요. 예, 그런 어떤 각오로 제가 이제 그쪽에 이제 뭐 언론 그다음에 뭐 지인들 해가지고 이제 매주 일요일 날 공 6시 새벽에 거기서 이제 미사 그게 이제 공원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호수공원 계속 활동을 하셨군요. 예, 주민들과의 대화를 많이 했죠. 한 1년 그날 1년 반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무런 뭐 계획도 없이 제가 뭐 내년 4월 뭐 미사 강변 도시에서 뭐 총선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제가 도의원 후보를 떨어지고 그 시점부터 내가 왜 이 도의원 후보에 떨어졌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미사에서 제가 뭐 정치로서는 뭐 초년생이지만 그러나 가감히 이 현정석이는 할 수 있다. 제가 이를 판단해서 제가 가감히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주 아깝게 그 낙선하신 거로 판단이 되는데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 12시 정도까지는 예. 제가 계속 이기고 갔어요. 예. 이기고 갔는데 예. 그 12시 넘어가지고 사전선거 투표를 딱 확인해 보니까 한 48.5% 정도로 딱히 졌습니다. 48.5%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48.5%로 이렇게 떨어지고 그때는 제가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내가 미사 그 강변 도시에서 도의원 후보로 떨어지면 내가 다음에 총선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그 각오가 있었어요. 예, 그런 어떤 각오로 제가 이제 그쪽에 이제 뭐 언론 그다음에 뭐 지인들 해가지고 이제 매주 일요일 날 공 6시 새벽에 거기서 이제 미사 그게 이제 공원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호수공원 계속 활동을 하셨군요. 예, 주민들과의 대화를 많이 했죠. 한 1년 그날 1년 반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무런 뭐 계획도 없이 제가 뭐 내년 4월 뭐 미사 강변 도시에서 뭐 총선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제가 도의원 후보를 떨어지고 그 시점부터 내가 왜 이 도의원 후보에 떨어졌을까? 그거는 온전히 내 잘못이 크다. 왜냐면 미사에서 뭐 여러 기관 단체나 또 주민들하고 왜냐면 소통도 적었고 대화도 적었고 그렇지만 또 이 떨어진 부분은 오직
내가 부족한 탓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1년 반 동안 여러 이제 지금 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내년 총선까지 한번 가보겠다. 네. 그 내년 총선에서는 이 미사강민 도시에서 이 현영석이가 네. 꼭 한번 승리해봐야겠다. 뭐 그 지난번 지방선거 얘기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번 총선까지 넘어가긴 해요. 그냥 안 그래도 질문해야 될 부분인데 예. 어쨌든 제가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네. 제가 그 당시에 상당히 아깝게 했던 거고 공약 중에 예. 세배를 전부 다 그 받지 않겠다 반납을 하겠다라는 네. 내용이 상당히 신선했던 것 같았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총선 출마 얘기는 다음으로 하고요. 어쨌든 그 하남 시민으로서 또는 하남시 정치인으로서 그 요즘 하남시 가장 이슈가 그 하남시 서울 편입 아니겠습니까? 네. 말도 많고 뭐 그 계획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표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서울 편입권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하남시에 처해 있는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뭐 토론하려면은 밤이 새도록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하남시에 서울 편입 통합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네. 구성이 돼가지고 12월 5일 날 미사 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2월 5일이요. 한 2시에 한 주민들 한 100명 이상 200명 정도 이래 초대를 해서 예. 우리 서울 편입 통합 추진위원회가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12월 5일 날 미사강민 도시 사문하고 예. 그다음 2차는 이제 위례, 3차는 초이 광안 하고 그다음에 4차는 우리 이제 온도심에서 지금 하려고 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평입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매주 참석을 하고 또 회의를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뭐 우리 국민의힘만 이게 뭐 서울 편입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요 최근에 보면은 뭐 민주당 뭐 최종민 의원도 뭐 당하고는 뭐 상관없이 자기도 뭐 주민들이 원하면 따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뭐 현수막도 걸려 있는 것도 보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국민의힘이 어떤 당원 우리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이거를 하는 거고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뭐 국민의힘에서 뭐 이용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그건 우리가 하남시가 진짜 뭐 지하철 문제, 그다음에 버스 교통 문제, 학교 문제, 그다음에 기타 서비스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하게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첫째는 가장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은 송파 위례, 뭐 성남 위례, 하남 위례 그게 지금 3개 구역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요. 유례 말씀이시죠? 예. 이분들이 얼마나 지금 피해를 보십니까? 예. 이런 의료, 뭐 서비스, 그다음에 학교, 지하철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감안할 때 과감하게 저는 정치인을 한 사람으로서 서울 편입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의견 감사하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초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맞짱 토론 형식으로 뭐 질문도 하고 뭐 이런 예. 생각을 해보고 저도 의견을 나누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지만 예. 여기서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뭐 기사를 보니까 예. 어쨌든 이번 22대 총선이죠. 예. 22대 총선이 이제 12월 12일 날 예비 후보를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뭐 그 이후에 4월 10일 날 뭐 총선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도전을 한번 하시는 쪽으로 그 기사도 내시고 그다음에 이야기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선 출마 관련해서 뭐 한 말씀 또 안 해주실 출마의 변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말씀 하셔야 되겠죠. 저는 지금까지
그 한평생을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가 참 언론을 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금 그 미사 강변 도시에서 또 내년 4월에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치인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소신 있게 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그게 뭐 이렇게 국회의원 세비도 제가 다 반납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뭐 세비 반납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좀 궁금하긴 한데 네. 국회의원 세비가 얼마나 됩니까, 진짜? 저도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뭐 예. 연봉으로 따지면 한 1억 2천에서 한 1억 5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작지 않은 금액이고요. 작지 않은 그래서 저는 금액이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기득권인데 네네. 어찌 보면 기득권인데 저는 뭐 이 하나님께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돈을 벌기 때문에 국회의원 세비를 뭐 반납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저는 뭐 항상 제가 그 아는 지인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시도원들도 저는 봉사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들도 저는 봉사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저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물론 제가 오늘 뭐 이 방송 나가면 뭐 시도원들도 국회의원들도 저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뭐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그분들의 생각이고 저는 정치인으로 또 정치 지망치 한 사람으로서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는 뭐 세비를 반납하지 마시고 받으셔가지고 예. 그때 기사 내용에도 그렇게 있던데 하남시의 초중고생들 학생들을 위해서 예. 쓰시는 거지 반납이라는 표현보다는 예. 그만큼의 어떤 봉사를 하고 예. 나눔을 하겠고 예. 뭐 청소년들을 지원하겠다. 예. 그리고 나는 무보수로 예. 정말 봉사직으로 열심히 일을 해볼 생각이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제가 그 어릴 때 예. 예. 꿈이 뭐냐면은 선생님이었어요. 아, 예. 예. 선생님. 그게 제가 선생님이었는데 우리가 그때는 뭐 이렇게 가정 형편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무엇보다도 또 부모님은 선생님 그 교사보다는 경찰대학 가기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해서 경제대학 가려고 했는데 떨어지고 그랬던 건데 그래 지금은 제가 이제 그때 뭐 도윤 제가 미사 강변 도시 그 도윤 후보로 나왔을 때도 제가 이 교육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경제 이렇게 10위권으로 진입하게 된 이 경우에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이런 교육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거든요. 교육이 기초가 안 되면은 뭐 지금 어디에 감히 뭐 우리나라가 뭐 세계 경제 10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좀 꿈나무들을 위해서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뭐 국회의원 세비에 대한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은데 어쨌든 그 참신하고 예. 뭐 다른 분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출마를 하시게 되면 좀 아까도 이제 미사강변 얘기도 좀 나오셨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국힘 출마를 하시는 분들 뭐 지지도 조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좀 그래도 좀 나름대로 객관적인 다른데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다른 당이었고 한 번은 뭐 자당과 섞어서 이렇게 한번 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여론조사 결과 내가 1등이다, 뭐 내가 꼴찌다, 몇 프로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 최현석 대표님은 아직 그 후보에도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신데 아우 창피하네요. 근데 그런 어떤 뭐 지지도 조사 또는 이런 여론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정치의 후보분들께서 나름대로 뭐 여론조사를 해서 많이 발표하고 하는데 저는 그게 큰 지금은 의미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뭐 지역구가 한 개냐 두 개냐 이것도 아직까지는 뭐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로 이게 지역구가 원도심, 미사 강변도시 이렇게 두 개의 지역구가 나눠졌을 때 국민의힘에서 누구,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 누구 이렇게 구분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을 놓고 여론조사를 해야 돼. 그게 정확하게 백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지. 지금 여러 기관 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누구 몇 프로 하는 거는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뭐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저 혼자 리뷰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건 이제 시작인 거고 자 이제 정치의 계절이다라는 걸 알리는 시작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죠. 이제부터 당내 경선도 하셔야 될 거고 본 게임도 하셔야 될 때고 뭐 고민 많이 스럽고 뭐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 경쟁을 하셔야 될 텐데 뭐 인간 현영석 또는 현영석 IT 로지스트 대표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야 이거는 내가 좀 경쟁력이 있다. 이거는 좀 내가 자신 있고 내가 한다면 이거는 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좀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게 물론 좋지 않을까요? 하남시에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후보자들 많습니다. 사실 저보다도 더 정치 경험도 많고 또 여러 뛰어나신 분들도 많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초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치는 내 개인적인 어떤 영달이 아니라 정말로 하남시의 어떠한 지역을 가장 좀 많이 알고 또 여기서 사업도 해보고 이런 분들이 국회에 출마를 해야지 하남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거지. 지금 모 의원들이 지금 하남에 와서 한두 달 만에 국회에 출마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현수막 보고 명함 뿌리고 하는데 저는 그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저 현영석은 이 하남에서 30년 살았고 하남에서 30년 사업을 했고 누구보다도 하남시의 어떠한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다방면에서 저는 많은 부분을 봐가고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저희가 또 이 상계 신도시 또 시행도 지금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제가 누구보다도 하남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총선에서 미사강변 도시에서 그럼 그거는 유권자들이 물론 판단하겠지만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누구 후보 못지않게 하남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마음 자세, 그다음에 업무 파악 이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민감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요즘 하남시에 소위 얘기하면 철새라고도 하고 낙하산이라고도 하고 하는 분들이 어쨌든 제가 아직 예비후보 등록은 안 했지만 아까 말씀 프랭크드도 붙이고 사무실도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미사지역에도 여러 개 있고 하는 게 좀 있습니다. 이쪽이 아니었고 비례대표였는데 비례대표가 하남시를 험지로 출마하겠다라고 해서 오셔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누구세요? 이런 분도 좀 있고 누구세요? 이런 분도 가끔 있고 그다음에 진짜 올드보이라고 표현을 하는 아주 오래전 분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분들과의 어떤 경쟁력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나는 이러면 확실하게 그분들과 차별화돼서 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예. 그러니까 기업가 출신이시니까 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뭐 예.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또 뭐 네. 다른 어떤 차별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오늘 여기서 뭐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 하남시 정치 풍토를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고요. 이번에도 뭐 우리 국민의힘 뭐 해서 사실 뭐 여러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판가름이 났으면 좋겠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분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미사 강변 도시나 또 원도심에나 공정하게 여론 평가를 해서 경선으로 저는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경선에서 가서 뭐 원도심이든 미사 강변도시든 국민의힘에서 나온다면은 여기 있는 국민의힘의 어떤 유권자들도 나름대로 공정하게 경선하니까 저는 누가 되든지 간에 지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뭐 경선이 아니라 어쩐 그 경선이 아닌 뭐 다른 어떤 룰을 해서 만약에 뭐 하남시에서 이루어진다면은 그거는 뭐 국민의힘의 어떤 내부 분란으로 인해서 민주당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는 자 오늘 신 기자님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참 처음 방송을 하잖아요. 예. 제가 언젠가는 유튜브 이걸 좀 뭐 나가서 좀 출연해서 하남시의 여러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좀 여러 부분을 좀 한번 좀 다뤄봐야겠다는 생각은 늘 했어요. 예. 근데 오늘 뭐 준비도 없이 이렇게 오가지고 좀 제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예. 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준비 없이 하는 게 좋은 얘기인데 뭐 아까 그분이 그 뭐 저희 그 신윤석 TV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돌직구다 이렇게 하는 게 저희 네, 맞습니다. 플랜카드인데 네. 사실은 하남시에서 그 경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된 경우가 양당 다 있습니다. 양당 다 있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 시장 공천에서 그 단독 공천이 이루어졌었고요. 네네. 그래서 현재 시장님이 시장이 되셨어서 문제가 됐었고 반대로 민주당에서도 그 공천을 희망하고 경선을 희망하는 후보를 날려버려서 그 경선조차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뭐 그거는 뭐 어느 당의 문제가 아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은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서 못 해야지 그렇죠. 링도 못 올라가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거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고 정말 해볼 분이 있다면 그 공정한 경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그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저 6월 1일 지방선거 도의원으로 출마했을 때 네네. 제가 그때 뭐 도의원 세비를 네. 우리 비사 강변 도시에 초중고에 반납하겠다 막 이랬잖아요. 그랬을 때 뭐 일부 정말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제인데 오가지고 그 약속을 꼭 지키면은 찍어주겠다 이런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뭐 저 사람 뭐 돈이 얼마 있어? 뭐 무슨 사업을 하는데 뭐 세비를 반납해? 뭐 뻥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어요. 네. 예, 그렇지만 저는 그 하남시에서 기업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 사업 같은 경우 IT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IT 물류 사업을 하잖아요. 이 물류는 4차 혁명 시대에서 가장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물류예요. 예. 그래서 저희 회사는 지금 뭐 한 30년 동안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조나 또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많은 바람을 타잖아요. 그 물류는 이 4차 혁명 시대에서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뭐 지금까지 크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국회의원이 뭐 내년에 총선 출마를 뭐 하기 위해서 뭐 그냥 제가 뭐 세비를 반납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제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좋은 그래서 말씀입니다. 과감하게 좋은 내가 말씀이십니다. 또 이 교육 쪽에 또 워낙 제가 어린이들 좋아해요. 어린이들 좋아하고 또 우리 집 사람도 사실은 옛날 꿈이 뭐냐면 이 보육원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매주 제가 왜냐하면 교회를 나가잖아요. 교회 나가서 지금 한 3일째 교회 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그 꿈은 제가 이루지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참 미약하나마 오히려 제가 뭐 내년에 어떤 총선의 기회가 되면은 제가 그는 우리나라의 미래 꿈나무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나 보탬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뭐 드릴 질문이나 이런 거는 너무 초면에 좀 너무 많이 드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뭐 좀 그런데 어쨌든 뭐 이번에 뭐 총선 출마가 됐든 뭐 어쨌든 간에 하남의 어떤 그 기업인으로서 네네.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어쨌든 뭐 경영 마인드로 어쨌든 국회에 입성을 하셔서 한번 잘 해보겠다. 그리고 봉사의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쪽의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뭐 진솔한 얘기 잘 들었고요. 뭐 그래도 그 마지막 이제 하남 시민들에게 아니면 저희 그 독자들에게 현영석은 이렇게 생각한다. 또는 뭐 한마디 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그 얘기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남을 사랑하는 남자 현영석입니다. 예, 우리 그 하남 32만 우리 사랑하는 또 주민 여러분께 제가 내년에 어떤 총선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남 주민분들께서 또 기회를 주신다면은 제가 헌신탄연하게 하남 어떤 하남의 발전을 위해서 또 하남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